시간에다가 개념을 좀 필기합시다. 우리 오늘 필기할 거 많아요. 어? 순열 조합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들어가지 않을까? 설마 뭐 빼겠어?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나오나? 좀 더 오른쪽에 써야지. 순열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나열한 어떤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반에서 봉사활동을 갈 5명을 뽑을 거야. 뽑아서 우리 반에 총 30명이 있는데 30명 중에 봉사를 가는 5명을 선택해서 날짜를 정할 거야. 이는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가은이는 다음 주 토요일, 찬영이는 다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줄 거야. 그러면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친놈 아니야.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번 주 토요일에 갈 사람을 뽑았는데 가은이야. 그거랑 이번 주 토요일에 갈 사람 했는데 찬영이야. 다르잖아. 걔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는 거죠. 걔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걔는 순열이야.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이 30명 중에 봉사에 가는 5명을 뽑을 건데 날짜 정하지 않고 다 같이 같은 날 갈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무조건 같은 날 갈 거야. 그럼 내가 뽑아볼게. 찬영이, 지우 이렇게 뽑는 거나 내가 뽑아볼게. 나영이, 가온이, 지우, 찬영이 뽑는 거나 봉사 가는 새끼들이 달라져? 안 달라지죠.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 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는 니네가 애들이 시험장에 가서 순열과 조합을 제일 많이 틀리는 이유는 내가 문제집을 풀고 공부를 할 때는 순열 단원, 조합 단원, 단원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조합이지, 무조건 순열이지 판단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순열임, 이거 조합임 이렇게 유형만 적혀있는 시험지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순서가 상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 더. 내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어. 내가 아이스크림을 10봉지 샀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나눠줄 거야. 나영이가 밥 한 밥 먹는 거랑 나영이가 조스밥 먹는 게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내가 봉지에서 꺼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 순열인 거지. 순서가 상관이 있잖아요. 왜? 내가 조스밥을 먼저 꺼냈어. 그럼 나영이 조스밥 먹을 거야. 근데 내가 밥 한 발 먼저 꺼내. 그럼 얘 밥 한 발 먹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서 집에 갈 거야. 그냥 아이스크림 사기만 할 거야. 그건 조합이지. 왜? 내가 장바구니에 밥 한 방 꺼내고 조스밥 꺼내는 거야. 조스밥 꺼내고 밥 한 방 꺼내는 거야. 어차피 다 구매할 건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 너 상관인 거죠. 그럼 얘는 조합으로 푼다고요. 아시겠어요? 순열의 기호가 뭐예요? P죠. NPR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몇 개 중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30명 중에 봉사를 갈 5명을 선택할 거야. 몇 P야? 30P5가 되는 거예요. 조합은요? C로 나타내죠. NC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할 건데 순서 노상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NPR을 어떻게 계산해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맞아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개 쭉쭉쭉 갈 거야. 몇 개까지? R개까지 갈 거야. 이렇게 R개까지 갈 건데 지금 N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와 있는 항이에요? 첫 번째 와 있는 항이죠. N-1 두 번째 와 있는 항이죠. N-2 세 번째 와 있는 항이에요. 지금 이 뒤에 N 뒤에 하나씩 작게 들어가는 거 보여요? N 빼기 1이 아니라 N 빼기 0이고 N 빼기 1 두 번째니까 N 빼기 1 세 번째는 N 빼기 2 그럼 네 번째는 N 빼기 4 다섯 번째는 N 빼기 4 이렇게 온다는 소리야. 마지막 몇 번째야? N 빼기 R개가 와 있다며. 그럼 마지막은 R개니까 그쵸? RM 마이너스 R 더하기 R
빼기 1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네. 나영이도 이해하고 있어요? 가온이도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n 빼기 1, n 빼기 2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n 빼기 2 빼기 1 얘는 n 빼기 3 빼기 1 얘는 당연히 n 빼기 r 빼기 1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예시를 풀면 쉽다? 그럼 30p 5 뭔 소리야? 30 곱하기 20 곱하기 몇 개까지 가야 돼? 25. 25까지 곱하자는 소린 거죠. 26. 26이래요. 5개. 5개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죠? 네.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NPR, 그러니까 즉 수열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많거든요. 첫 번째, n-r 분의 뭐? n 팩이 NPR과 동일하다. 해보면 돼. n-r은 스타트가 뭐부터야? n-r부터야. n-r, n-r-1, n-r-2 하나씩 작아지니까요. 어디까지 가? N-. 그리고 혹시 팩토리얼을 모르는 사람 없겠지? 3팩이 뭐야? 24요. 3팩 300. 6이요. 6이지. 5팩 뭐야? 박주호가 얘기해봐. 120.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팩. 그럼 n팩은 뭐였겠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간 거야? 1까지. 마이너스 얼마? 그쵸. 그럼 얘는 n-r 곱하기 n-r-1 곱하기 n-r-2 곱하기 n-r-3 곱하기 n-1까지 간 거죠? 그럼 애들이 뭐가 됐겠어? 뒤에 있는 항이 다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금 181페이지에 수열의 수 해서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공식 있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솔직히 나는 저는 증명을 잘해요. 전 계산이 빨라요. 증명을 잘해. 그럼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서술형 채점하기 빡셀 테니까. 안 나올 거야. 니네가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제에 보다 보면 증명을 그냥 이마이치 박스에다 넣어놓고 가라 마 빈칸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런 문제 나와요. 분명히 나올 거고 더군다나 그런 건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 수열에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잘해. 전 그 증명 이렇게 읽어가면서 숫자 넣을 수 있어요.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나는 전 글자가 이만큼만 나오면 겁부터 먹어요. 이런 외워야죠. 아시겠어요? 그 아래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은 어떻게 풀어요? NCR 어떻게 풉니까? R팩분의 NPR이죠. 기호가 나타내면 그냥 예시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30P5 몇 팩분의? 5팩분의 30 곱하기 29 곱하기 어디까지? 26까지 계산하자는 소리죠. 됐어요? 네. 보세요. 30P5 다시 말하면 30명 중에 봉사를 갈 5을 선택하는 경우인 거야. 반대로 말하면 뭐야? 30명 중에 안 갈 몇 명을 뽑는 거야? 25명을 뽑는 것과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는 소리인 거예요. 30P5와 30P25가 동일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NCR과 뭐가 동일하다는 소리야? NC, N-R이 동일했다는 소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됐어요? 여기서부터 필기. 아니 이거 필기할 필요 없고 이건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부터 필기. 사실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수열부터. 첫 번째, 방부등식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가 3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쌈 노가다 해봐야지. 노가다 다 해봐야 돼요. 1,1, 1,2, 1,3 다 집어넣어봐야 돼. 네, 경우의 수.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경우의 수. 다 세봐야 되는 거. 두 번째, 또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초등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배워요. 어떻게 구해? 그 소인수 분해해서. 나오는 거 날더해가지고. 그쵸. 뭐 해야 돼? 지수에 플러스 1 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아셔야 돼요. 당연히 방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개쌈 노가다! 그 다음에 뭐 지불 방법, 뭐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3개와 뭐 10원짜리 동전 6개 이용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금액의 수가 나오거든요. 세 번째, 지불 방법과 지불 가능한 금액은 엄연히 달라요. 왜? 지불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낼 거야. 연필을 한 자루를 사려고 봤더니 100원이야. 그럼 100원짜리 하나를 쓰는 것과 50원짜리 2개 쓰는 걸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지불 가능 금액은 100원짜리 하나 이용해서 100원 쓰는 거랑 50원짜리 2개 이용해서 100원 쓰는 게 동일한 경우를 취급하겠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동일한 금액이 제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불 방법을 세는 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냥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6개 있대. 3 곱하기 4 곱하기 7 100원짜리 중에 2개 고르고 50원짜리 3개 고르고 10원짜리 중에 6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계산하면 끝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가로 열고 단 영어는 경우도 세지 않음 하면 1 빼야겠죠. 왜? 안 뽑는 경우도 다 포함된 거니까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상관없기 때문에 지불 방법을 구해라? 그건 개편한 거야. 근데 빡센 건 지불 가능한 금액이야. 이건 표 그려가지고 그냥 다 그냥 노가다로 개 노가다로 세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색칠. 예를 들면 뭔지 알죠? 지로 ABCD 전화커선 이웃한 건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 그럼 경우수 몇 개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가장 많이 이웃해 있는 구역부터 색칠해줘야 돼요. 부터 색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순열! 순열로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유 봐봐. 남자 능력이어서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나까지 포함해서 여자 셋에 남자 둘이 있어 우리 반에. 근데 남자 둘이 이웃하게 샀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했던 내용이야. 어떻게 풀어요? 이 남자 둘 묶어서 몇 명 취급해야 돼? 하나 취급해야 돼. 나중에 순서 바꾸는 그쵸? 맞아요. 이웃한 애들 한 명 취급해서 계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얘는 쓰지 마. 얘는 선생님만 쓸게. 얘 남자 둘에 여자 셋이 있는데 남자 둘이 이웃하면 좋겠대. 그럼 남자 둘 너 몇 명이야? 너 한 명 취급할 거야 나. 맞죠? 그럼 총 몇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된 거예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순열로 기호로 나타내는 뭐야? 4패!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이 곱하기 왜 2 왜 해야 될까요? 남자 순서 그렇죠. 이웃하는 애들끼리 이웃하는 것끼리 순서 변경되니까. 그럼 만약에 3명이 이웃하면 뭐를 곱해야 돼? 3팩 3팩. 4명이 이웃하면 4팩. 걔네 안에 있는 것들끼리 또 순서가 뒤바뀔 수 있으니 그것도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6번째. 오늘 왜 이렇게 많냐 필기할게. 이웃을 안 했으면 좋겠대. 이번엔 이웃하는 건 쉬워. 근데 이웃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반 5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남자애들 2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는 푸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스텝 1!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 있죠.
상관없는 거 먼저 세우세요. 그 다음에 스텝 2. 사이에 낑기는 거야. 사이에 낑겨 넣기.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우리 5명이서 일렬로 세울 건데 저 남자애 2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건 누구야 지금? 우리 여자애들이 이웃해도 상관없어. 우리 먼저 세우는 거야. 일렬로. 그게 경우수가 몇이었을 것 같아? 3팩이었겠죠. 3팩. 우리 먼저 세워. 그러면 세울 수 없으니까 우리 집이 나올 수 없으니까 여자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사이에 남자를 집어넣는 거죠. 남자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맨 앞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후보군이 있는 거야. 자, 우리 지우 어디 쓸래? 골라봐.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다음 찬영이 지우가 이미 먼저 선택했어.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남아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4 곱하기 3. 다시 말하면 4P. 순서가 상관 있잖아요. 네. 찬영이가 먼저 쓰는 것과 지우가 먼저 쓰는 게 순서가 상관있기 때문에 4P 계속 계산하시면 답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나 다음에 뭐 할까? 뭐 하지? 그 다음에 적어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반대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겠죠. 뭘?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면 내가 봉사활동을 갈 건데 적어도 단 한 명의 남자는 데리고 가겠대. 적어도 단 한 명. 남자, 무조건 적어도 한 명, 남자는 하나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럼 아예 반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는 뭐야? 남자를 단 한 명도 안 데리고 가는 경우를 다 빼면 뭐만 남겠어요? 한 명이든 2명이든 3명이가 데려가는 경우만 남았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순열 끝. 마지막 8! 사전식. 알파벳 순서든 뭐 숫자든 사전식 얘도 무조건 다 뭐가 다 해봐야 돼. 많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많어.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 순열에 관한 문제 풀어볼게요. 718번 같은 증명하실 문제는 숙제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했다. 저 이거 숙제인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 펜다. 725번 봅시다. 72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도 1, 2, 3, 4, 5, 6, 7, 8, 9, 10,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짝수끼리 이웃 안 해. 오케이.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빡세네. 일단 6개의 숫자를 1로 나열할 거야. 6개 자리를 만들어 놓자. 만들었어? 짝수 이웃 안 돼. 홀수, 소수, 홀수인 소수 이웃 안 돼. 그래? 오케이. 그럼 일단 나눕시다. 2, 4, 6. 얘는 뭐야? 짝수야. 그럼 홀수인 소수 뭐야? 3, 5. 소수는 1이 아니야 미친놈아. 홀소수라고 할게요. 3, 5. 나눌게요. 그럼 일단 짝수 먼저. 당연히 얘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든지 경우가 뭐가 생겨? 2가지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2, 4, 6을 2가지의 경우로 나열할 거니까 뭐였을까? 2 곱하기 3팩이었겠죠. 이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너 나열할 거야. 너 숫자 3개를 그러니까 3팩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노란 색깔 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칸이 뭐가 있어요? 하얀 색깔 칸이 남아있겠죠. 노란 색깔 칸에 짝수가 다 들어갔으면 거기에 홀수인 소수가 들어가도 이웃해 안 해?
아니, 그럼 얘는 노상관으로 뭐 하면 돼? 똑같이 3팩 하면 되겠죠. 쌤! 2팩 아니에요? 1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72 나왔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이번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똑같이 2, 4, 6 일단 구분하고요. 쌤, 근데 저는 번갈아 세우지 않을래요. 저는요 2, 4, 6이라는 짝수를 여기서 뭐 하나 얘기하자면 조건이 있는데 세워야 돼요.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웃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세워야 돼요. 그럼 당연히 경우가 일단 많은 거부터 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 4명에 여자 2를 세울 건데 번갈아서 쓰면 좋겠대. 그럼 일단 남자 넷부터 세우는 겁니다. 경우에서 더 많은 것부터. 지금 얘가 2, 4, 6부터 경우에서 많죠. 왜? 홀수 수는 3호밖에 없잖아요. 2, 4, 6부터 세울 거예요. 선생님 전 번갈아 세우지 않을래요. 저는 맨 앞에 세우고요. 2칸 건너뛰어서 세울래요.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요. 맨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칸 건너뛸래요. 얘도 가능하겠죠. 얘도 번갈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얘도 당연히 경우가 몇 가지 나와? 2가지가 나오고 1례로 나열했으니까 뭐였겠어요? 2 곱하기 3팩 됐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 용용용. 괜찮나요? 그럼 얘들아 하얀 색깔 먼저 보자. 하얀 색깔 먼저 볼 거야. 3, 5가 무조건 어디 와야 돼? 3, 5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어떻게 와야 돼? 떨어져서. 그쵸? 떨어져서 와야 돼요. 그럼 다 세? 3, 5, 3, 5. 다 세?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세겠지. 근데 만약에 숫자를 1부터 10까지 나열한다고 치면 못 쓴단 말이에요. 적어놓은 거죠. 적어도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일단 1, 4, 5를 다 나열해. 그게 뭐야? 3팩이야. 근데 그 중에서 쌤, 3호가 여기 들어있거나 여기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경우가 몇 가지였을까요? 엄마야? 네, 뭐였을까요? 2를 빼야겠죠.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빼면 뭐 나오는데요? 4 나왔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쌤, 3, 5가 쓸 수도 있는데 5, 3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4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헷갈리면 그냥 아예 하얀 색깔 되는 경우부터 세는 거야. 그냥 냅다. 2 안 곱하고 하얀 색깔 되는 경우 1을 나열했어. 3팩 했어. 맞지? 짝수 나열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 하얀 색깔은 지금 여기에 오게 되면 3, 5가 여기에 오게 되면 이웃해서 안 돼요. 그럼 그게 3, 5가 있을 수도 있지만 5, 3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를 빼시면 되겠죠. 똑같이 1, 4, 5 나열한 다음에 그게 몇이에요? 4란 말이에요. 전에 깔리면 6 곱하기 4 곱하기 4 하고 경우가 하나 더 존재해요. 곱하기 2를 하는 게 더 편하시면 이렇게 푸시고요. 어쨌든 이 2가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지금 순열의 총 집합체죠. 왜 번갈아 세워야 되지? 이웃도 안 해야 되지? 적어도 개념도 끌고 와야 되지? 이런 문제 많아요. 많아요.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725번. 그리고 쌤,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저는 못해요. 경우의 수를.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경우의 수는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본 숫자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애들이 잘해. 경우의 수는. 그래서 말이죠. 이 고쟁이를 이제 조만간 끝이 나잖아요. 고쟁이가 이제 행렬만 나왔잖아요. 행렬 끝나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매일 풀까 합니다. 매일 하루에 뭐 20개씩 이렇게 풀까 합니다. 매일 풀까 해요. 뭐 이 새끼야! 이렇게 할까 해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데이 1 20개, 데이 2 20개 할까 합니다. 요거 한 2주 풀면 하루에 20개씩 푸니까 일주일에 140개 풀고 2주 풀면 뭐 한 280개는 풀겠죠. 경우에서 280문제 풀겠죠. 진짜 미안한데 원장 선생님 이거 지금 하루에 50개씩 풀자고 하는 거 저희 애들 50개 못 푼다. 저희 애들 50개 푸는데 3시간씩 걸린다.
S반이니까 50개 하루에 뚝딱뚝딱 풀어내는 거지. 젊은 애들은 못 푼다. 해서 줄인 거예요. 20개로. 하루에 20개로. 뭐 크게 말이지. 아, 크게 말이지. 쉽지 않아요. 학원 같은 게뭐 있으면 뭐라고? 학원 같은 게 좀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풀어. 화장실 가면서 풀고 해. 랄라. 뭐가 뭔지 무슨 뭐가? 나중에 끝나지 않았어요. 수련도 보강? 뭘 빠진 거? 너 언제 빠졌는데? 수련도 없다고. 빠진 거 보강 못하지. 그냥 여기 창덕 애들 연파애들 난리나? 박원 못하지. 그냥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 뭐지? 수요일 날에 등원하면 숙제를 안 해와도 쿨하게 패스하는데 수요일 날에 만약에 안 왔어. 그럼 금요일 날에 무조건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네. 필히 다. 그 얘기 했지 저번에. 다 썼으면 넘어갑시다. 이번에 조합 볼게요. 조합. 조합의 유형. 조합의 유형은 조금 적어요. 어쨌든 조합 자체가 순열을 갖다가 이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합의 유형은 조금 적은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특정한 것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거래. 포함하지 않을 거래. 이건 쉬워요. 왜? 그냥 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가 이 어떤 특정한 것을 알게 말고 K개라고 얘기할게요. 원래 조합이라는 게 M, C, R이었단 말이죠. M개 중에 R개를 선택할 거야. 순서 상관없이. 근데 K개였다는 건 이 특정한 것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냥 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로 줄겠어요? 아예 없는 새끼 취급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오늘 봉사활동 강의 뽑을 거야? 황찬이 형 넌 그냥 빠져. 야 얘 포함시키지 마. 이게 없는 새끼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반 몇 명이 돼? 30명이었으니까 29명 중에 뽑겠다는 얘기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무조건 포함시킬 거야. 무조건. 그래도 이 새끼 없는 새끼 취급하고 나머지 티오가 몇 자리 남아? 5명 갈 거니까 4자리 남았겠죠. 왜? 얘 무조건 간다며. 그럼 얘 없는 새끼 취급하면 몇 명 남아? 29명 중에 나머지 자리 4개를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경우가 나눠지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것을 무조건 포함시키고 싶어. 그럼 얘는 n이 아니겠지? 몇 개가 됐겠어요? 특정한 k개를 무조건 포함시킬 거야. n-k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R개가 아니죠. R개 자리 중에서 이미 K개는 꽂혀있어. 좋았어. R-K. 포함 안 하겠대. 야, 걔 일 졸라 못해. 야, 걔 없는 새끼 빼버려. 그러면 전체가 몇 명 돼? 똑같이 N-K가 되면서 뽑는 개수 동일하게 R개였겠죠. 됐나요? 두 번째. 배고프다. 두 번째, 뽑아서 나열해. 순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M개 중에 R개를 뽑고 N개 중에 S개를 뽑았어. 얘 일단 뭐야? 뽑았어! 뽑기만 했어. 뽑기만. 이렇게 나열한 거 아니고 일단 뽑기만 했어. 그럼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지. 뽑아놓기만 했잖아. 그럼 얘는 M, C, R. 얘는 N, C, S가 됐겠죠.
됐어? 그럼 당연히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경우의 수니까 뭐? 곱하기로 갔어야 돼. 맞아요? 그냥 곱하기 한 다음에 총 몇 개를 뽑았어? 그럼 나 이제? N개에서 R개 뽑고 N개에서 S개 뽑았어. 그럼 나 지금 총 뽑힌 개수가 몇 개야? R 더하기 S개가 뽑혀 있는 거지. 그걸 나열할 거야.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절망스럽다. 뭐가 붙어야 돼? 봐봐. 그렇지. R 플러스 X 팩토리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 중에 2명, 여자 중에 3명 뽑았어. 총 몇 명 뽑혔어? 5명 뽑혔어. 그 5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거라고. 순일이랑 조금 다르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이 제일 어려운 게 도형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게 도형이 쏟아져요. 뭐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뭐 사각형의 개수, 뭐 계속 나와요. 당연히 얘는 뭘 봐야 되냐면 겹치는 걸 봐야 돼. 겹치는 경우를 봐야 돼. 겹치는 경우. 봐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반원 같은 거거든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있다고 치자. 이렇게 치자. 나 이 중에서 직선 만듭니다.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한가요? 2개 필요하겠죠? 점이 총 지금 7개가 있어요. 직선 만들려면 점 2개 필요합니다. 뽑아야겠죠? 얘 순일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지. 내가 여기 점 뽑아서 직선 만드는 거나 여기 점 뽑아서 직선 만드는 게 달라? 같은 경우잖아요. 조합이란 말이에요. 72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4개 있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지. 힘들어. 오늘 이렇게. 4개 중에 3개 골라서 그거 빼요. 맞아. 왜 그런지 설명할게. 내가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우리 애들 중간고사를 너무 잘 봤어. 중간고사 지금 평균이 너무 높아. 애들 좀 망하게 하고 싶은데 하면 직선, 반직선, 선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선분은 뭐야? 선분 A, B.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거야.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선분은. 반직선 A, B는 시작 A에서 하는데 B라는 점을 지나가서 쭉 더 나아가는 거야. 끝없이. 직선은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나가죠. 그냥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지나기만 하면 끝없이 나아가도 맞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얘랑 얘를 선택한 직선이야. 그럼 끝없이 나가면 얘 선택해 안 해? 해요. 하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과 얘랑 얘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이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그게 겹쳐지는 경우인 거죠. 걔를 빼야 된다고요. 그럼 점 4개 중에서 뭘 선택하는 거? 2개를 선택하는 거 빼야 돼. 그럼 또 여기서 실수한다? 야! 직선이 그런 거 없어? 있지. 더하기 1. 하나는 있어. 지금 얘 다 뺐잖아. 하나는 있어. 이렇게. 추워? 네. 참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겹쳐지는 경우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또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진이 빠지냐. 내가 너무 힘들다 오늘. 4번. 분할과 분배. 마지막이야. 마지막.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 예를 들어서 N개, P개, R개를 분할할 거야. 분할할 거야.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총 N개 중에서 P, Q, R로 분할할 거야. 분할할 거야. 여기 또 경우가 또 나뉘어. N, P, R이 다 다른 경우. N과 P는 동일한데 R이 다른 경우. N과 P와 R이 다 동일한 경우. 보세요.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
그래서 귤을 막 한 박스를 사갖고 왔어. 우리 애들 나눠주려고. 이 한 박스를 나영이 제일 오래 봤으니까 너는 졸라 많이 줄 거야. 너 한 30개. 가온이 선생님이랑 같은 성별이니까 너 한 20개. 찬영이 너 새로 왔으니까 너 한 10개. 박지우 너 내가 싫어하니까 너 1개. 이렇게 분할한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일단 나영이 30개 가져가. 전체 100개 중에서 30개를 줄 거야. 전체 N개 중에 P개를 줄 거야. 그게 얼마야? 이만한 귤을 꺼내서 주는 거 순서가 상관이 있어? 어쨌든 얘는 귤을 가져가는 건데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얘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그럼 얘는 N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착착착착. N개 중에 P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미지수를 다르게 줘, 지우야. N개 중에 P개를 선택해서 일단 줬어. 맞지?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아요? 100개 중에 얘가 50개를 가져갔어 이미. 그럼 몇 개 남아? 50개가 남아있지? N개 중에 이미 나영이가 P개를 가져갔어. 그렇죠. N 빼기 P개가 남아있겠죠. 그 중에 또 몇 개 선택해, 가온이? Q개 선택해.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야? N-P-Q개가 남았겠지? 그 중에 나중에 찬영이 R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P랑 Q가 동일한데 R이 달라. 다시 말하면 개수가 동일한 거야. 자, 우리 여학생들만 똘똘똘똘 뭉쳐봅시다. 너 30개 가져가. 그럼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 줘야지? 30개 묶음 만들었어. 이 묶음이 이름이 있어? 없지? 그럼 내가 이 묶음을 주나 얘는 어쨌든 뭘 가져가는 거야? 30개 가져가는 거야. 이걸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는 경우의 수를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이따 설명할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어쨌든 다시 말하면 쓰기 귀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트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쓰기 귀찮아요. 어쩔 수 없어. 하트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하트 곱하기 두 개가 겹쳐 조합이라며. 이 10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묶음을 주는 것과 이 묶음을 주는 게 다른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얘 어쨌든 30개 가져가는 거 같기 때문에 2팩 나눠줘야 되고. 그럼 이번에 3개가 다 같아. 50개 줄 거야. 그쵸. 얘는 하트 곱하기 30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것만큼. 이게 분할이야. 분할은 쉬워. 왜? 그냥 100개 중에 30, 20 30 나눈다고요? 그럼 100시 40, 뭐시 4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두 개가 겹치네. 200분의 1. 근데 빡센 건 분배입니다. 분배 빡세요. 하고 싶지 않아. 분배는 분할을 한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야. 분할 경우의 수. 분할 경우의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내가 분할한 건 귤이 100개가 있는 걸 30, 40 나눈 거밖에 안 돼. 그럼 나눈 거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잖아. 그게 분배잖아. 분할은 귤을 내가 내일 애들한테 줘야겠다. 바구니에 담았을 뿐이야. 그럼 내일 줘야 되잖아, 애들한테. 그게 분배거든? 그럼 이 30, 40 이 세 묶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야지. 1, 2로 나열하자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 봐봐! 뭐라고 했어? 300분의 1. 똑같잖아! 그런데요. 봐봐. 내가 귤을 30, 40 줬어. 분할했지? 그럼 귤을 받아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돼?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야? 3명밖에 안 돼. 그 3명한테 지금 나눠줄 거라니까?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3분의 붙어야 되는 거야. 왜?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잖아. 자, 나영이 40개 가져가고 가온이 30개, 찬영이 30개 가져가. 이거랑 나영이 30개, 가온이 30개, 찬영이 40개 넣으면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뒤에 곱하기 뭐가 들어와야겠죠. 몇 개로 분할했는지가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n개로 분할했어. 그렇지. 이 뒤에 n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조합 끝. 시험에 나올 법한 거 다 했어.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어. 다 했어. 문제 하나 풀고 집에 갑시다. 나도 힘들어. 가만히 듣고 있는 니네가 힘들어. 구형표가 하듯이 막 이러고 있는 내가 힘들어. 뭐 해볼까? 뭐 해볼까요? 어머, 내 바지 왜 이래? 아이씨, 엄마한테 혼나겠다. 40분 해야 돼요. 어? 40분. 왜? 준비요. 아니야. 40번 해야 되냐고? 해야지, 40번은. 이런 유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30번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뭘 증명하시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증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빈칸 뚫어놓는 건 해야지. 우리 756번 할까? 756번? 755번 하자. 755번. 755번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4인승 자동차 한 대, 7인승 자동차 한 대. A, B를 포함해서 몇 명? 8명. 그럼 뒤에 총 6명 남아있어. 이렇게 총 8명이야. 맞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새끼 몇 명이야? 3명 있대. 근데 그 3명, 여기 6명 중에 3명이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거야. 면허 획득. 이 A, B 면허가 안 따고 뭐 했어? 이 A, B 지금 면허 없어. 맞지?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이 모두 차에 나눠 타야 되겠대. 미친놈이네. 그럼 일단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할 수 있어? 없지? 봐봐. 또 친절하게 또 차를 그려줄게. 차를 안 타는 새끼는 없을 거 아니야. 차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앞으로 가는 경우야. 그럼 당연히 여기 누가 타야 돼? 운전자가 타야 돼. 맞지? 그럼 7인승 이렇게 카니발 형태라는 거죠? 가운데 3명 타고 뒤에 2명 타는. 맞지? 얘들 이렇게 앞으로 갈 거야. 밖에 이렇게 달려있어. 여기 운전자가 타야 돼. 운전면허 없는 새끼 운전을 타면 우리 못 가. 맞지? 운전면허 누가 있어? 3명 중에 있어. 그 운전석에 타. 여기 먼저 앉히자. 3P. 잘했어. 3P. 오늘 뭐 쉬겠어. 3P. 했어? 자! 앉았어! 자, 우리 출발할 수 있겠다. 운전면허 안 했어. 그 다음에 몇 명이 타야 돼요, 더? 이제 6명이 남았대. 근데 A, B 이 새끼들 싸웠나 봐. 서로 각자 다른 차에 타고 싶대. 그럼 A, B를 제외하고. 왜? 우리 아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웃했으면 좋겠다. 이거 유형 설명했을 때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 먼저 3개로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나머지 4명 이웃해도 상관없죠. 얘네 같은 차에 타도 그냥 둥실둥실 앉는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럼 걔네 먼저 세야 돼. 그럼 4명을 먼저 태웁시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뭐 있어요? 계산해야겠죠. 계산해야 돼요. 4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리는 몇 개? 자리는? 9개요. 예? 9개. 예? 왜 9개예요? 9개. 왜 9개예요? A, B는 안 앉혀요? 7개요. 7개 얘네들 앉혀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앉힐까요? 7, 2, 4. 일단 이 4명을 분할하자고. 우리 방금 분할했으니까 이 4명을 분할하자고. 어떻게 분할돼? 뭐야 이 새끼들. 4명 중 0명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4명 어떻게 타? 1, 그렇게 탈 거야? 못한단 말이야. 1, 3 또 2 가져가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1, 3 경우에서 어떻게 살까요? 했잖아 방금. 아까 귤 했잖아. 4명을 하나 셋으로 나눌 거야. 그럼 4C 1 곱하기 3C 3. 얘는 4C 2 곱하기 2C 동일하잖아요. 곱하기
200분의 1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얘기해주세요. 없죠? 그러면 나머지 A, B 안 쳐야겠죠? A, B는 어떻게 하는데? 얘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 A가 4인용 차에 타면 B는 무조건 어디 타야 돼? 7인용. 카니발에 타야 돼. 맞지? B가 여기 타면 A 카니발에 타야 돼. A, B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 나오는 경우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 따로 계산해서 얘 따로 계산해서 뭐 해야 돼? 더하기 해야 되는 거예요. 20. 아시겠어요? 그럼 끝났네요. 3P2 곱하기 4C1 곱하기 3C 3 곱하기 2. 두 번째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2 해서 둘이 더하기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분할과 분배. 차 태우는 거 아니면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이 새끼들 타는데 안 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운전자예요. 왜냐면 운전자는 운전석에 무조건 어떤 인간들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잘 나오고요. 이거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운전자. 아니면 뭐 여기 지금 다음에 756번까지 풀까 했는데 니네가 집중력 이런 거 같아서 756번 다음번에 뭐 오답이 있으면 하고요. 또 많이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 1층에서 10명이 탔어. 2층에서 몇 명 내리고 3층에서 몇 명 내리고 4층에서 몇 명 내리고 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는 문제 푸는 개수의 성적이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뒤에 행렬 솔직히 대학에서 배운 행렬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내려왔지만 그 단에서 빠진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뒤에 행렬 나올 수 있는 거 더셈, 배셈, 곱셈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행렬을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처음 내시죠. 행렬에서 고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도가 있지도 않고요. 행렬에서 고난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앞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에서 낼 거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나와봤자예요. 그리고 고난도로 나와봤자 앞에 있는 건 계산이 빡센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고쟁이 투스텝을 순열과 조합은 조금 더 꼼꼼하게 풀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의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제발. 숙제 낼게요. 그냥 전부 다 페이지 82부터 197까지 요거 수요일까지 숙제를 선생님이 5일의 시간을 주잖아요. 당연히 해야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전합니다. 숙제 수요일까지 당연히 해오셔야 되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 당연히 해와야 돼요. 숙제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저기 오늘 아는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에게 바치는 영상 편지. 영상을 봐야 숙제를 해요.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카톡방에 봤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안 봐서 못 남기겠지. 봤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수업 영상 봐야 숙제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